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 이란의 핵시설은 물론이고요. 또 이란은 이스라엘 병원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동 리스크 격화될수록 또 중국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팩트부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창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시게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좀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중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이틀과 하루 반 정도 하루 지났는데 반. 지금 와. 중동 리스크가 또 터지고 네. 좀 G7 또 해서 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가심으로써 또 거기에서 또 이게 뭐 한미 관계도 있지만 또 거기서 중국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히토리문 광물 협정도 있어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정신 없습니다. 와서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저희가 뉴스로 받아들이는 거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실제 현장의 분위기나 네, 네. 느낌은 어떤지 뉴스에 한번. 안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공통 질문이라 드려야겠습니다. 네네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 물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이렇게 되면 아시아가 피해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피해를 봅니다. 보는데 원유 이란의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전체 중국 볼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서 너무 제가 요번에 가서도 이제 이슈를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사실 이란 말고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선이 매우 많거든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앙골라, 쿠웨이트도 있을 것이고요, 뭐 캐나다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중국의 원유 수입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크게 저는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에 맞춰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를 갔죠. 중앙아시아를 가서 우리 여러 5개 국가들하고 또 했던 협정 부분의 내용들 보면 에너지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있는 부분에서 매우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이스크 사태가 중국 전반적인 원유 수급난에서 어려움을 줄 것이다. 부분적인 있겠지만 이미 다양한 카드를 통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런 전망,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한다든지 그 이슈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제가 좀 들어봤을 때는 네네. 그걸 문제는 되겠지만 이미 예상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중동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있었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사업하러 들어가야 돈 벌러 가야지. 그렇죠. 네. 라는 것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싸게 나온 것들 또 다르게 돌아서 온 것을 또 사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 지금 벌써 그 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줄 엄청 대기표 엄청 그래서 재건 부분에서 중국이 그런 지금 원유가 수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떻게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돈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작업이 국영기업들, 정부 섹터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들, 민영기업들이 가서 이 주제로 가지고 제가 말한 재건 사업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냉혹한 벌써부터 현실이네요. 지금 벌써 전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지금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곽에서 봤을 때 중국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하고 이란이 어떤 관계라고 저는 이해를 해야 중요하죠. 될까요? 이란 네. 관계는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입니다. 네,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인 협력 관계라서 중요한 파트너이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재건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또 설명을 또 있겠지만 최근에 국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국 이란의 전쟁 물자를 지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저는 신빙성이 매우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정 간섭. 네. 왜냐하면 여기 잘못 개입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대만 문제는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산다든지
혼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부분들의 뭐 메시지는 나올 수 있어도 목소리는 뭐 이란 제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지금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뭐 무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국이 원칙 내정 간섭을 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다 지금 규합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 친하지 않은 국가들한테도 매우 지금 끌고 와야 되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이 매우 장기적으로 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군을 계속 모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 괜히 또 이스라엘과의 지역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국제 정세와 관련된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직접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으니 그 감흥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표 관련해서 5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네. 예상치도 올랐고 소비가 좀 살아나나라는 기대감으로 당연히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이 안에는 노동절 연휴나 어떤 쇼핑 이벤트에 따른 영향도 돼 있으니 일시적인 이벤트성인지 아니면 직접 가봤더니 아 진짜 소비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라는 건지 좀 어땠습니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요만큼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비 심리가.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청두랑 총칭을 갔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은 엄청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부분들이 나와서 소비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IP죠. 막 코스프레 옷을 입고 막 뭐 분장을 하고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하는데 이게 많이 변화된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소매 부분에서 큰 것을 사는 게 중요한데 예.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조금은 뭐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조금씩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6.4% 말씀을 하셨는데 5일 노동절 맞고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절 긴 연휴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때 정부가 하고 있는 이구한신 정책 플러스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만 또 여러 이제 쿠폰을 또 이렇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때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고 여러 업종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봤을 때 느낌은 정말 이구한신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근데 이 큰 건 아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번에 냉장고 세탁기 바꿨어요. 내년에는 집에 있는 다른 걸 또 바꾸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10년 된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이구한신 정책 받고 보조금 받고 이랬을 때 10년 전에 산 가격보다 좀 더 싸게 더. 그러니까 근데 기능은 더 좋아졌죠. 그럼 바꿔야죠. 네, 바꿔야죠. 안 바꿀 이유가 없는 네.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좋아지고는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생산도 사실 예상치보다 밑돌았지만 그래도 성장을 해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상하이나 뭐 그다음 내륙 도시의 중심인 청두군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소비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 비해서 예전에 내가 뭐 밥 먹을 때 20만 원 썼다라면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변화는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올라가는 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자산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가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쓰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연령층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10대 후반, 20대들은 돈을 네. 쓰는 게 많이 좀 보여지고요. 제 눈에는. 근데 30대 넘어가는 40대 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소비는 매우 보수적으로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도시를 여러 가지 보면서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쓰는 소비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 좀 그런 부분에 기대서 소비가 맞습니다. 그렇게 증가되는 보는 게 거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뭐 미국도 경제 영향이 있을 거고 중국도 내수 자체가 위축될 거다라는 얘기 많았잖아요. 네. 실제로 어때요? 보면 그 공급, 오히려 디플레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디플레이션 이게 매우 큰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전기차 부분들 지금 비아디 이야기도 네. 뉴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워낙 이게 이 출혈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금 자체가 다분히 지금 기술적으로 제조 혁신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정부만 믿고 생산했는데 이게 또 팔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제가 지금 갔다 와서 여러 뭐 지금 한 하루 반밖에 안 됐지만 네. 만난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야 이게 중국 이 지금 이 제품들이 뭐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들. 그래서 약간 우리 기업들이 경품처럼.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매우 강력하게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매 밑단에서의 지금 분위기나 상황들은 이제 알겠는데 이관신 얘기도 해주셨고 제조 2025처럼 어떤 첨단 산업 쪽으로의 지금 속도는 중국이 어떻습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많이 갔는데 그 중국 그 지역에 있는 혹은 공무원 분들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중국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은 모든 게 미국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한테 고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만약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지난 6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공급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중국 제조 2025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신소재, 첨단 신소재나 전략 신소재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를 하고는 중국 제조 2025가 거의 뭐 80% 이상을 지금 달성을 했고 제가 갔을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단어, 정부 공무원들이 했을 때 말하는 혹은 또 기업들이 말하는 중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과학기술, 제조. 예. 그러니까 이 두 개 단어가 어디를 가나 들려요. 아, 이게 와 그래서 항상 느낀 겁니다. 이게 엄청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중국의 제조 혁신이 지난 6년 새에 정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2단계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고사양 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신소재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돈이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유심히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좀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 기업분들이 좀 인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그 많이 보고 현장 이야기를 우리 기업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적다 보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본 느낌은 그대로 지금 말씀을 전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 칩 수출 규제하는 이유가 이제 AI 패권 전쟁에서 어쨌건 우위를 계속해서 점해가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 AI 산업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왔고 또 스스로 반도체 칩을 다 이렇게 뭔가 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화웨이가 지금 H20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좀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AI 패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딥시크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논의했지만 뭐 이 모든 산업의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지표에서는 이미 미국을 초월했고 전 세계에서 다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질적 지표라는 네, 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산업화 상용화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갔던 한 총칭에 갔을 때 이 스마티드 커넥티카라고 스마트 커넥티카 네, 네. 이게 이 부분의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 제조도 마찬가지 R&D에서부터 이게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가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질적 지표가 뭐냐면 모든 산업에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일반 실생활에서 AI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지금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다 보면 막 다 걸려 있는 프랜카드나 덕에 있는 간판 자체가 다 중국 제조 강국을 외치고 있고 그 중에 중심에는 당연히 AI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에너지 산업, 커넥티드카, 다 여러 가지 신소재 부분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놓고도 오늘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네. 제가 실상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경험했던 이야기, 뭐 가서도 뭐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봤는데 진짜 사람 많은데 그냥 제 앱을 다운을 받아서 했는데 그대로 제 앞에서 쓰고 번호를 영상 누르면 안 찍어 오셨어요? 네? 영상. 그럼 미리 말씀했으면 제가 영상을 제가 지난번 찍어는 방송 때, 왔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여드렸을까?
아니 다음번에 출연하실 때 저희 그럼 제작진한테 그러면 미리 좀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작가님한테 이렇게 예, 보내줄 수 제가 있도록. 그때 요청했었잖아요. 예, 찍어 놓았습니다. 예. 근데 달라는 말씀을 안 한번 더 하셔가지고 나오셔야겠네요.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 또 현장감 있죠. 그러니까요. 예, 찍어 놓았습니다. 예, 예.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아, 그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더 시청자분들 더 재밌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그럼 보면 와 정말 한국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흩어져 있고 이게 안 됐는데 이게 거의 일괄적으로 이게 어떻게 스마트 제조가 되는지를 이 프로세스를 보면 제 같이 같은 기업인 분들이 그냥 뭐 한 말씀이 얼마나 버틸까요? 뭐 이런 분들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인 모 전자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정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자율주행 그 정도 수준까지. 뭐 지금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만큼 스마트 공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 전자가 지금 창원에 있는 여러 가지 밴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랑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가 않는다.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신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브레이크 한번 밟겠습니다. 네네. 신나서보다는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문제점 항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세 가지가 지방 정부에 대한 부실,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 실업이거든요. 네. 근데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첨단 산업은 아무래도 고용 창출 효과는 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 여기에 따라서 스트러글링이 좀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취재된 바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고민이죠.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 부채는 사실 뭐 10개 지방 도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칼을 대고 수술하는 작업도 이미 들어갔다. 부동산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대도시를 빼고는 여전히 이제 침체되어 있고 뭐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게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와 집을 살려는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부한테 계속 더 풀어라. 이래하고 그런 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제가 지금 중국에 문제점을 낸다. 바로 청년 실업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한 15%가 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스마트 제조와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서비스 분야라든지 뭐 확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슈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면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현장에서 보면 유난히 라이더가 많긴 합니다. 라이더? 네, 배달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느꼈던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청년 실업은 스마트 제조는 좋은데 이 많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 일자리 뭐 먹고 사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름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단실내로 이런 성장의 과정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지금 뭐 또 창업으로 또 빼려고 또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더 직원을 채용하도록 만들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도 더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단시간에 쉽지는 않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중국 정부가 당면한 아까 스트러글이나 말씀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매우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저도 보고 있고 현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뭐 아까 젊은 애들 말씀드렸지만 갓 대학을 이제 뭐 대학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친구들 코스프레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졸업을 하고 앞둔 친구들은 막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가 매우 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공산 리더십의 바로 밑에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거기서 안 되면 공산당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대외적으로 있는 기술 혁신을 제조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매우 어렵다. 그럼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다녀오시니까 또 느낌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건 진짜 다르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진짜 다르다 했을 네. 때 제조 뭐 또 제조 혁신을 네, 이야기하는데 제조 혁신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제품 그러니까 R&D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양산을 하는데도 이 정부와 기업과 그다음에 이 기관들이 모여서
그러면 R&D를 하고 이것을 시제품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양산하기 전까지의 그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고 또 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 제품을 쓰는 게 좋다. 네.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럼 이걸 써. 이 회사 걸 써. 이렇게 붙여주는 그 시스템이 이 플랫폼이 예. 매우 구체화되어 있고 매우 뭐라 해야 되나 매우 생태계가 매우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들. 뭐 우리 같은 탄탄하게. 경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되고 시제품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현장을 보면서 직접 그 돌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아 이걸 우리가 얼마나 버틸까 이런 사실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차례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자료 네네네. 준비하신 자료는 다른 방송보다 저희한테 먼저 미리 주시면 제가 영상이랑 사진이랑은 제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네, 주시면 그러면 될 우리 것 작가님한테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려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것도 예, 저 보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뭐 있으면 예를 들면 중간 테스트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인증과 테스트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네. 보고 나 많이 놀랐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